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찍게 될 영상의 주제는 미래의 한국 감독은 2탄입니다. 어제 올라갔던 미래의 한국 국대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1탄에 이어 2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나갈 생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2탄의 주인공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세놀 귀네슈 감독입니다. 시에놀 귀네슈 감독 1탄의 제시마치 감독이 비교적 최근에 언급되면서 떠오른 인물이라면 2탄에서 다룰 귀네슈 감독은 이전부터 한국 국대 감독으로 링크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마 귀네슈 감독에 대해서 들어본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선 귀네슈 감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52년 6월 1일로 만 71세입니다. 상당히 고령이죠. 그리고 커리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커리어의 거의 대부분을 터키에서 보냈습니다. 트라브존스포르라는 팀에서의 수석 코치를 시작으로 볼루스포르, 이스탄불스포르, 베시타스 JK, 안탈리아스포르, 사카리아스포르 등 그야말로 터키에 있는 웬만한 팀들을 다 맡아본 터키에서의 감독 경력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중앙에 보이듯이 FC 서울에서 감독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이 또 한국 국대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튀르키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에놀 귀네슈 감독의 국적이자 그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간 대회였죠. 두말할 필요 없는 대한민국 축구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4강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3, 4위전에서 한국과 맞붙었고 최종 3위를 차지했죠. 이 팀이 바로 튀르키예였습니다. 튀르키예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 4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서 최종 3위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인해 2002년 UEFA 유럽축구연맹 올해 감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에놀 귀네슈 감독이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죠. 두 번째는 트라부존스포르입니다. 시에놀 귀네슈 감독의 고향인 트라부존이라는 도시를 연고로 삼은 축구팀입니다. 선수 시절 이 팀에서 골키퍼로 뛰면서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라부존스포르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감독으로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2차례의 컵대회 우승, 3차례의 슈페르리그 준우승을 거두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트라부존스포르는 홈 경기장 이름을 시에놀 귀네슈 스타디움이라고 붙였습니다. 선수로서도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성과를 거둔 그에 대한 존경심 및 지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트라부존스포르 내 그의 위상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FC 서울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커리어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위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감독 커리어를 터키에 있는 팀들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놀 귀네슈 감독이 해외에서 감독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FC 서울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맡았던 때입니다. 귀네슈 감독의 FC 서울행은 당시 많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터키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3위를 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죠.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둔 감독이 한국에 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기대에 부응했고 실제로도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어요. 네. 물론 중간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등으로 상대 팀들의 부정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이천수 선수가 예전에 뭐 어디 터키 감독 하나가 와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런 셰놀 귀네슈 감독이 말한 다소 좀 소위 말하는 요즘 친구들 하는 말로 따지면 어그로라고 그런 식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관심을.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좀 반목을 사기도 했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한국 축구 팬들이 귀네슈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겠다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나요? 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구 체질을 제대로 바꿨습니다. 거의 180도 전환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장수 감독 시절의 투박한 축구에서 벗어나 빠른 템포와 패싱을 골자로 하는 공격 축구 스타일을 정립했습니다. 이는 FC 서울의 컬러가 되었으며 팬들을 불러 모으며 인기 구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네슈 감독이 발굴한 젊은 선수들의 성과입니다. 그 젊은 선수들의 이름이 바로 이청용, 기성용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 게다가 기존의 박주영 선수를 합해 K리그에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훗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지 이후 한국 축구 국대에서 그들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감안하면 가히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록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은 만들어내지 못했으나 이후의 감독들이 귀네슈 감독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 리그 우승 등 여러 차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팀, 그야말로 K리그의 대표 인기 구단이었던 FC 서울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FC 서울 팬들은 귀네슈 감독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우승이라는 커리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귀네슈 감독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식타스 JK입니다. 터키 최상위 축구 리그인 슈페르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팀을 꼽으라면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흐체가 있습니다. 이 두 클럽은 유럽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팀들입니다. 실제로 갈라타사라이는 23회, 페네르바흐체는 19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슈페르리그 역대 우승 횟수 1위와 2위를 공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다른 팀들의 경우 오죽하면 3, 4위 정도만 해도 리그 일정을 준수하게 잘 치러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흐체의 이 양강 구도가 엄청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의 양강 구도를 깨뜨리고 2년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해낸 팀이 있습니다. 바로 베식타스 JK입니다. 2015-16 그리고 2016-17 시즌에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터키 내에서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감독은 셰놀 귀네슈였습니다. 이때의 활약은 당시 슈틸리케 감독의 삽질로 인해 2018 월드컵 진출이 불투명해진 한국 국대와 비교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언급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신태용 감독이 나중에 차기 감독으로 정해지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은 무산되었지만 한국 팬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는 매우 충분한 활약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2022-2023년에도 유의미한 활약을 남겼습니다. 당시 발레리 이스마엘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인해 경질되었습니다. 부임 후 8위까지 내려가면서 침체된 분위기에 있던 팀을 3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령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준수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제시마치 감독의 최근 커리어 부진하고는 좀 대조되는 부분이긴 하지요. 다섯 번째는 한국 국대입니다.
2010년대부터 대표팀 감독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감독입니다. 하지만 끝내 결렬되거나 무산되는 등 한국 대표팀 감독과의 인연이 없는 듯 했죠. 그런데 최근 2024년 4월 4일 KBS와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나와 있는데요. 귀네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윽고 본인의 축구 인생 마무리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함께하고 싶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보고 싶다라고 밝히며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귀네슈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점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전술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전술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4-1-4-1, 4-3-3, 4-2-3-1 등 주로 폭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자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격 축구와 점유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귀네슈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축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격 축구라고 정의하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도 공격수의 꿈을 갖고 골을 넣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공격 축구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율을 강조하면서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이 점은 전임자였던 벤투 감독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빠른 패스와 직선적인 플레이를 더 추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잘 구사한다는 점에서 벤투 감독과는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잘 읽는 감독입니다. 70대 고령이지만 현대 축구의 흐름을 읽고 적용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감독입니다. 최근에 베식타스에 부임했을 때 그리고 이전에 터키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이때 당시 그가 보였던 인상적인 축구로 대표적인 걸로는 좌우 풀백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좌우 풀백의 활용입니다. 좌우 풀백의 활용을 현대 축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좌우 풀백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을 이용하면서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풀백을 중앙에 들이면서 측면 공격수의 위치를 더 넓게 벌려줌으로써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후자의 상황을 현대 축구에서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버티드 풀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강팀인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등 여러 팀들이 본인들의 전술로 새롭게 그리고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네슈 감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네슈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할 점이 있다면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래 한국 국대감독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